그렇죠. 베타믹스하고 빵가루 바로 묻히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쪽 대빵. 밀가빵은 밀가루 계란이 들어가는 건데 베타믹스가 밀가루 계란을 같이 한다는 흐름이네 이게. 그러니까 베타믹스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접착력이에요. 일본식 돈가스를 하려면 여기가 고기고 여기가 밀가루, 여기 빵가루고 여기 빵가루면요, 여기 안에 고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 고기를 빵가루하고 빵가루 사이에 붙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베타믹스는 이거 붙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밀가루하고 계란하면 초보자들은요, 이걸 못 붙여요. 떨어지더라고. 떨어져요. 딱 썰면 떨어져요. 전사하고 초보자가 저기 한 번씩 올리는데 뭐. 네, 맞아. 근데 이게 떨어져요. 근데 베타믹스를 써도 초보자가 하면 이거 떨어져요. 그래서 베타믹스를 2대1로 섞어가지고 하시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초보자들은 1대1로 섞어 쓰고 뭐 이거를 그냥 마음대로 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대1로 써라. 물 주기리에 베타믹스 500g. 맞아요. 그렇게만 쓰면 그 안 떨어집니다. 그 레시피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물 1000g인가요? 단위가 1000g. 물 1000에 베타믹스 500g을 딱 섞어서 개서 그걸 쓰면요, 안 떨어집니다. 그게 어떤 접착력이 좋다는 네, 쉬운 말로. 맞아요. 또 맛 자체를 더 내주는 겁니까? 어떤 그런 맛은 거기에서 큰 차이는 없고요. 돈가스는 돈가스 고유의 맛이 있는 거잖아요. 튀긴 맛. 근데 그걸로 맛을 잡는 거는 아니에요. 접착력 개념으로만 봐준다는 얘기. 네, 결착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해가 좀. 돈가스 일식 경화제 차이점 있고 밀가루 베타민스 차이점 조리 방법 내용은 더 말씀드렸고 호신의 개념을 건강하지 않고. 근데 작업을 이렇게 이제 처음 대표님 말씀대로 포시도 안 하고 그전 단계 아까 이렇게 빵가루 뭐야 원육을 가져와서 1.2cm 간격으로 잘라가지고 본인 내가 망치를 이제 두드려가지고 펴가지고 그래서 이제 베타민스 이렇게 묻히고 네. 빵가루 해가지고 튀겨 해야 된다 처음에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보통 하루에 몇 장 정도 예를 들어 모르니까 보통 뭐 50만 원 매출을 봤을 때 몇 장 정도 튀겨야 돼. 예를 들어서 튀겨놓으면 안 돼요. 아니 몇 장 정도 이렇게 뭐 저걸 할 때마다 주문 올 때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그건 50만 원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객단가가 6,000원 나와요. 본살렌트 기준으로 했을 때 6,000원 나오면 50만 원 나누기 6,000원이잖아요. 네. 30장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6,000원 50만 원. 돈가스만 판다라고 하면 최소 90장 팔아요. 54잖아요. 그래 54만 원 파는 거예요. 90장 팔면 6,000원이었을 때. 작업이 힘듭니까 그게? 그 저기 망치기로 이렇게 막 그림상은 막 이렇게 막 그 뭐지 비닐로 막 깔아놓고 그냥 막 후대 까버리던데 그러니까. 뼈를 깎는 아픔이 있으시고, 하루에 50만 원 팔면요, 두 분이서 하시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으시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뭐야 엘보 개념이 있어갖고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를 해보니까 더 포션적으로 하는 게 낫다고. 포션육은 기계로 이렇게 잘라줘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장님한테는 포션육을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해봐야 되는데, 기본을 해보지 않고 포션육으로 가면 앞에 단을 못 해보니까 30만 원 파는 거를 목표로 잡고 하루에 그냥 6,000원 잡으면요, 30만 원 팔면 몇 장이에요? 50장 정도. 6,000원 기준이면 50장 정도 되는 거잖아요. 6, 5, 30이니까. 그러면 50장 정도를 작업을 매일 2개월, 3개월 해본 다음에
본질을 파악하고 포션육을 하셔라 이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장님은 돈가스 집을 하게 되면 뭐 1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본질에 대해서 깨달으시는 거죠. 아, 고기는 이렇게 작업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포션육으로부터 시작하시면 고기는 원래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튀겨서 파는 거였어 라고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물에 대해서 선별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내가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만들고 그 다음에 포션용 업체한테 이렇게 잘라줘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알잖아요. 데이터 값을 다 갖고 있잖아요. 사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죠. 돈살렘필 만약에 하셔요. 그럼 좀 쉽게 가실래요? 가맹점으로 가시면 포션용 받으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그냥 저기 돈살렘필 간판을 거시고 저기 호남의 지사를 다 갖고 가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포션용 작업부터 해보세요. 직접 포션용 작업부터 하신 다음에 만약에 2호점이 생겨요, 3호점이 생겨요, 그럼 그때 포션용으로 넘어가셔라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포션용 작업을 한 걸 받으실 것 같으면 그냥 돈살렘필이라는 상호를 쓰지 마시고 사장님이 그냥 하고 싶으신 이름을 쓰시면 돼요. 그런 부분입니다. 뭐야, 내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은 저는 장구 가도 돼요. 저쪽으로 한번 나가면 되니까. 응. 내가 부품을 사가지고 와서 또 오늘 잘 됐어요. 저 알겠습니다. 집결에 물이 계속 배더라고 내가 갈비 좀 많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업무 노직에 대해서 사장님한테 알려드리는 게 첫 미팅에 이게 맞는 거지, 네. 제가 뭔가 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서, 그러면 사장님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 과연 뭐냐. 그러면 이마트나 정육점 가셔가지고요 등심을 한 채 사세요. 뭐 한 2만원 내면 그거 한 채 살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히 등심 원육 달라고 하는 건가요? 네, 원육을 그냥 비닐에 이렇게 들었으니까요 등심 한 채 주세요 라고 해서 그걸 사셔가지고요 집에서 도마놓고 썰어보세요. 120g을 난 잘라야 돼, 130g을 잘라야 돼, 140g 잘라야 돼. 이거는 목표값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1.2cm 자대고 잘라보라는 거죠. 그럼 이거 몇 g이지? 냉장을 사야 되잖아요. 냉동을 얼어가지고 냉장으로 하시면 돼요. 냉장. 그래서 돈이 얼마 안 하니까, 네, 그거 같은 경우는 뭐 키로에 뭐 그냥 5,000원 잡으면 한 5kg 정도 되는 거니까요. 25,000원이면 하는 거잖아요. 냉장 원육 구매 1.2cm 간격으로. 그거를 내려가셔서 생각해 보시면 일주일 내내 사장님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요 실행에 옮기시면 돼요. 그냥 그거 하나 이마트나 뭐 정육점에서 하셔서 그거 써셔가지고 이렇게 나는 돈가스를 튀겨봤어 그거 해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해보시면 두 번째 저하고는 전화 통화를 해도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반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 렌지로 튀김을 그걸 튀길 수 있나요? 튀김기 조그만 거 하나 사시면 되죠. 튀김기를 사라고요? 네. 튀김기 조그만 거 5만원짜리 하나 사셔가지고 전기 튀김기 조그만 거 그런 거 사셔서 하나 튀겨도 되고요. 튀김기 뭐 안 사셔도 된다라고 하면 그냥 프라이팬에 기름 한 통만 사셔서 그러니까. 기름 넣은 다음에 온도가 네. 튀김 뭐죠? 온도 재보신 다음에 온도계 정도 하나 사시면 온도계도 되겠죠. 사야 되고. 네. 온도 재보신 다음에 한 180도 165도에서 180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165도에서 180도 내에서 돈가스 한 장을 튀겨보고, 두 장을 튀겨보고, 세 장을 튀겨보고. 일반 가정용에서도 금방 온도가 오르나요, 그게? 식용유가?
뭐 식용유 그거 하나 튀길 정도면 뭐 2리터 정도 부었다라고 하면요. 뭐 한 5분 10분이면 다 열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난 약한 냄비가 가정용 약해가지고 이게 온도가 안 올 줄 알고 난 생각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용할 때는 이제 제가 말씀을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해보셔라. 해보시면 이게 감이 잡힌다. 어떤 감이 잡혀도 돈가스를 튀기는 감이 하나 잡히는 거잖아요. 원육을 써는 게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저 이제 또 다음 네. 얘기가 나눠질 게 있다라는 거죠. 이제 앉아서 얘기할 거 말고 김을 보면서 그걸 또 말씀을 좀 나누시죠. 기계 보면서